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보름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 MBC는 총선 후보들의 공약을 선거구별로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제주시 갑 선거구 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김현선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 핵심 5대 공약으로 제주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생명산업으로서의 1차 산업 육성, 문화예술의 섬 조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공항을 중심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제2공항의 조기 완공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상권 활성화,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서부권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주 기존 공항을 명실상부한 제주의 중심공항으로 개발하고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는 완전한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점검과 4.3의 해결, 환경보전 부담금을 도입해 청정한 제주의 자연과 환경의 가치를 실현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지방사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자치재원 확보를 위해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권력 이양 위임이 되면서도 거기에 따른 재정이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 점검에서 만일에 불이익이 있으면은 새롭게 법을 개정해야 되고. 국민의당 장성철 후보는 시장 직선제 도입과 제주만의 독자적인 부동산 정책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미니 면세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고 이에 대해 제주도가 미온적일 경우 의원 입법 방식으로라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지사 1인이 모든 걸 결정하는 체제에서는 이런 기초 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끌어올리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죠. 모든 권한이 집중된 부분을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한테 이렇게 넘겨주면. 선거일까지 보름여 정책 대결을 위한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가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을 조장했다는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양치석 후보로부터 도와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공무원들이 선거 운동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양 후보가 공개적으로 불법을 교사할 이유도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마을체육대회에서 빨간 점퍼가 대세라고 말한 새누리당 도의원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4.13 총선 제주 지역 선거인 수가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보다 12.7% 늘어난 49만 7천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선거구별로는 제주시 갑 선거구가 19만 400여 명, 제주시 을 선거구 17만 1,400여 명, 서귀포시 13만 5,800여 명입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도의원 보궐선거 선거인 수는 2만 2,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 거소투표 신고인은 1,799명, 선상투표 신고인은 29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개보수 공사를 둘러싼 갈등이 일촉즉발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이번 주부터 공사를 시작하려 하자 상인들이 24시간 숙식 투쟁으로 맞서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제주시가 이번 주부터 공사를 시작하기로 한 곳은 중앙지하상가의 가운데 지점. 내년 초까지 지하상가를 5개 구간으로 나눠 환기와 전기설비 등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공사 시작에 맞춰 점포를 비워줄 수 없다며 24시간 상가를 운영하는 숙식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최소 45일에서 75일까지 점포 문을 닫고 공사가 진행되면 상권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상인들과 그 가족 그리고 종업원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중대치한 문제를 단순히 관리의 편리성과 효율성만을 따지는 행정 편의적인 사고와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제주시는 일단 착공을 미루고 당분간 사전 조사만 진행한다는 방침. 그동안 상인들과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공사는 반드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하루속히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어져야 한다는데 그 방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상인들은 야간에만 공사를 진행한다면 주간 영업시간을 줄이겠다는 타협안을 제주시에 제시한 상황. 공사는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총선 이후에는 시작될 것으로 보여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물리적 충돌도 우려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차 안에 무심코 현금이나 귀중품을 두고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심야 시간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금품을 훔친 차량 연쇄 터리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대형 식당 주차장. 한 남성이 모자를 뒤집어 쓴 채 차량으로 다가갑니다. 유리창 안으로 손전등을 비추던 남성은 별다른 물건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 발길을 돌립니다. 잠시 뒤 또 다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도난 방지 장치에 불이 켜집니다. 인근 공사장에서는 가방을 맨 남성이 유유히 걸어 나옵니다. 드라이버로 유리창을 깬 뒤 차 안에 있던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겁니다. 창문을 안 올렸는가 했는데 차 가까이 가보니까 그 깨진 유리 파편이 조금 있더라고요. 문틀 사이에 보니까 막 제낀 흔적이 있어요. 경찰 조사 결과 32살 최 모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차량 16대에서 35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심야 시간대 주로 한적한 도로나 골목길에 세워진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범행 대상을 찾으려고 하룻밤에 무려 12km를 걸어 다녔고 결국 범행 장소 주변에 CCTV 100여 개를 분석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그 CCTV가 있는 곳에서는 고개를 돌리고 여러 번 무단 횡단하면서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고. 경찰은 최 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차량 안에는 가급적 현금이나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항 국제 여객터미널과 제주신항 인근 해상에서 테러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어제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소방과 경찰, 해경 등 27개 기관이 참가해 테러로 의심되는 건물 붕괴와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긴급 구조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해경함선 8척이 동원돼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대응 훈련과 인명 구조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제주 4.3이 남긴 교훈을 후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지난해부터 유족들이 명예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4.3에 관한 내용이 없는 데다 학교 숫자에 비해 명예교사도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초등학생 40여 명 앞에 특별한 선생님이 교단에 섰습니다. 이 학교 졸업생이자 4.3 당시 아버지와 할아버지, 외조부모와 외삼촌을 모두 잃은 황요범 씨. 홀로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아들과 조카까지 키운 어머니를 떠올리다 눈시울이 붉어져 말을 잇지 못합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지어준 이름이 있어. 돌아가신 다음에 열려라고 이름을 아들이 지어줬다. 생생한 증언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던 어린 학생들은 역사의 사실을 배우고 유족들의 아픔을 나눴습니다. 지금 되게 좋잖아요. 저희 학교가. 근데 이렇게 운동장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셨다고 하니까 되게 슬펐어요. 현재 초등학교 사회 국정교과서에는 4.3과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은 상황. 제주 지역에서도 명예교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4.3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2월 달 정도 되어지면은 그 4.3 관련 책자가 개발이 되어져서 그것을 각급 학교에 내년부터는 보급되어져서 화해 상생이 제주도민이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4.3 교육주간인 다음 달 10일까지 올해 명예교사로 위촉된 4.3 유족 27명은 학교 63곳에서 4.3 수업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도내 중국 전담 여행사의 절반 이상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퇴출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주 지역 11개 업체 가운데 6곳을 기준 점수 미달로 전담 여행사 지정을 취소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4군데는 한 사람당 2만 원 미만인 관광 상품을 팔거나 매출 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두 군데는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다 2번 이상 적발됐습니다. 울릉도가 주산지인 명이나물은 맛과 향이 좋아 소비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생산량은 적습니다. 청주에서 처음으로 명이나물을 비닐하우스에 대량 재배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군요. 청주 MBC 김대웅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비닐하우스. 농부들이 어른 손바닥 크기만큼 자란 잎사귀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강원 일부 산간 지역에서 자생하는 산마늘, 일명 명이나물입니다. 최근 소비가 크게 늘면서 울릉도에서도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종자를 구해와 시험 재배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청주에서도 첫 대량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시간은 좀 오래 걸려요. 다른 작물에 비해서. 근데 소득 면에서는 다른 작물보다 훨씬 고소득이죠. 명이나물은 주로 고산지대 그늘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차광막을 씌우고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게 재배 기술의 핵심. 일반 노지에서는 보름 안에 수확하지 않으면 잎이 노랗게 말라버리지만 시설 재배를 통해 수확 기간을 2달로 늘렸습니다. 아주 바쁜 철을 피해서 그 농가에서 수확을 출하가 가능한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아주 고소득 작물로. 명이나물과 함께 울릉도가 주산지인 섬숙부쟁이도 이번에 대량 재배에 성공해 농가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 더 포근합니다.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20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따뜻한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하늘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의 질은 양호한 상태고요.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평년 기온은 웃돌면서 따뜻하겠지만 일교차가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모레 비가 오기 전까지는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철 화재 예방에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1도 내외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지금보다 10도 가까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현재 남원의 기온 11도, 안덕과 서귀 12도, 낮 기온은 16도가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도 평년 기온은 2도가량 웃돌면서 가벼운 산책이나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네, 산간에는 일주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까지는 대기가 무척 건조한 만큼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섬지역에는 먹구름이 머물고 있지만 별다른 비 소식은 없고요. 기온은 13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고 현재 김포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뿌연 연무나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따뜻하겠지만 비 소식이 잦은데요. 목요일에 비가 내리고 나면 주말부터는 다시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4.13 총선에 국회의원 선거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도입됩니다. 사전투표는 다음 달 8일부터 이틀간 도내 읍면동마다 한 곳씩 43개 투표소에서 이뤄지며 별도의 부재자 신고나 주소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선관위는 오는 30일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사전투표 체험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무단 이탈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35살 강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1월 중국인 41살 한모 씨를 차량에 태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정도성 부장판사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66살 최모 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12월 제주시 애월읍 하귀 1, 2 모 단독주택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폐기물 222톤가량을 매립토에 섞어 울타리 부근 등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숙박업소와 카페 등이 크게 늘어난 구자읍 지역에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구자업 지역의 민박업소는 280군데로 4년 전보다 14배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수도 설치도 4년 동안 4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중산간 지역의 수압이 낮아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올해 예산 6억 원을 들여 지하수를 개발하고 오래된 관로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주민자치연대는 제주도가 3달 풍력발전 주식을 태국 기업에 매각토록 허용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풍력발전 사업의 심각한 공공성 후퇴이자 공공자원의 첫 해외 유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들은 제주도가 풍력발전의 공급과 기업의 이익 실현만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심의위를 재구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